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집니다. 텅 빈 상가 건물의 유리문에는 임대 안내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봅니다. 은행 통장 잔고가 찍혀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멀리서 도시의 아침을 알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 상가 거리의 셔터가 연이어 올라갑니다. 간 내린 커피의 씁쓸한 향이 공기 중에 퍼지고 손끝에 닿은 임대차 계약서 종이에 거친 질감이 느껴집니다. 2016년 대한민국 수많은 자영업자가 하루하루 생존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시대의 아침 풍경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상당수가 창업 계획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적게 느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프랜차이즈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입니다. 검증된 시스템이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으니까 독립 창업보다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과연 사실일까요? 냉정한 숫자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독립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신규 개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전년도보다 훨씬 더 상승한 수치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입니다. 지금 이 거리에 식당이 10곳 있다면 얼마 후 남는 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폐업률은 독립 자영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성공률 기준으로 환산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독립 자영업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셈이죠. 숫자만 보면 프랜차이즈가 확실히 안전해 보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본사의 운영 시스템과 교육 지원 체계가 있으니까 초보 창업자에게는 확실히 유리한 선택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결정적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벌랜드의 평균 존속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자체의 평균 존속 기간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 프랜차이즈의 수명은 현저히 짧은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초기 생존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 말은 초기 진입한 곳 상당수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 수는 많지만 폴란드당 평균 가맹점 수는 적은 수준입니다. 수많은 영세 폴란드가 난립하고 있고 대부분은 출범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집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책상 위에 수십 장의 정보공개서가 쌓여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입니다. 정보공개서의 한 페이지가 클로즈업됩니다. 매출의 항목에 굵은 글씨로 적힌 월 매출 목표가 화면에 박힙니다. 프린터가 서류를 뱉어내는 기계음과 함께 누군가의 깊은 한숨 소리가 공간을 메웁니다. 서류에서 나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커피잔 바닥에 남은 차가운 액체의 쓴맛이 간섭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센터의 희망적인 슬로건 아래 불안한 눈빛의 예비 창업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매출 전망입니다. 이 위치에서는 최소 이 정도는 나옵니다. 기존 점포도 이 정도 매출은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뒤 막상 영업을 시작해보면 매출이 설명과 크게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결정적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폴란드 자체가 사라지면 가맹점의 생존율은 어떻게 될까요?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 통계와 가맹점주가 실제 체감하는 매출의 격차는 상당한 차이로 보고됩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는 가맹본부 상당수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상 매출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구두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구두 설명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사는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창업자는 그 말을 믿고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합니다. 밀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일정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업종별 편차가 극심합니다. 외식업과 서비스업 간의 격차가 최대 2배 이상입니다. 평균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개별 매장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은 월 매출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사는 다음 창업 박람회에서 같은 숫자를 내걸고 다음 창업자를 기다립니다. 허위 정보와 부풀려진 매출 약속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계약서에 쓰이지 않은 비용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밤중 불 꺼진 편의점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매출 전표를 정리하는 점주의 지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상가 내부 벽면에는 덕지덕지 붙은 추가 견적서와 빨간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영수증 나오는 소리가 반복됩니다. 새 페인트 냄새와 함께 공사장 먼지가 코를 찌르고 손에 쥐인 견적서, 용지가 땀에 젖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상승률이 매년 가파른 시대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평균 비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가맹비와 초기 투자비만을 합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인테리어비, 장비 구입비, 초도 물품비, 보증금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실제 총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을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큰 돈이 들어가는 셈이죠. 월 로열티는 정률제와 정액제 방식 모두 가맹점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공정 및 통계에 따르면 로열티를 받지 않는 대신 차액 가맹금으로 이익을 취하는 본사가 대다수에 달합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원부자재를 싸게 사서 가맹점에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중간 마진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로열티 제로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필수 품목 구매를 통해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거죠. 필수 품목 강제 구매로 인해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사의 광고 분담금은 매월 청구되지만 실제 광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본사는 드뭅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총투자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 폐업조차 쉽지 않습니다. 창업 후 시간이 흐르면 추가 리모델링 비용이나 시설 교체 비용을 본사가 요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구조인 셈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숨은 비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사의 수익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반짝이는 유리 건물 고층 프랜차이즈 본사 회의실에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신규 벨랜드 론칭 그래프를 화이트보드에 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물류창고에서는 지게차가 박스째 쌓인 원부자재를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박스 겉면에 가맹점 납품가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물류 시스템 바코드 스캐너에 인서리가 리듬을 이룹니다. 본사 로비에는 고급 커피 머신의 원두 향이 풍기지만 물류 창고에는 곰팡내 섞인 습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난릭 시대, 그중 대다수가 연매출이 낮은 영세 본사인 시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버는 진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는 열쇠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상당수가 로열티가 아닌 차액 가맹금에서 주 수익을 얻습니다. 본사 전체 수익 중 필수 품목 유통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본사와 가맹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사는 가맹점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사로부터 물건을 많이 사가는 것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이죠. 가맹점이 적자를 보더라도 본사는 필수 품목 납품 마진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맹점이 많아질수록 본사의 유통 마진은 증가하지만 가맹점당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권 침식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같은 브랜드 매장이 좁은 반경 안에 여러 개 생기면 결국 서로의 매출을 겉아먹게 됩니다. 일부 본사는 가맹점이 문을 닫을 경우 해당 상권에 다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비를 반복 수취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점주가 망하는 것이 본사의 또 다른 수익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장기 생존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필수 품목 가격을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본사에는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 외식업종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밤중 불 켜진 프랜차이즈 매장 안에서
점주가 본사에서 보낸 내용 증명 봉투를 뜯으며 손을 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앞 복도에는 서류 뭉치를 끌어안은 가맹점주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계약서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실에 딱딱한 의자 끌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법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형광등 특유의 형광 냄새, 서류 더미에서 풍기는 종이 냄새가 혼재합니다. 가맹 분쟁 조정 신청이 매년 수백 건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최근 공정위 실차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가맹점주 과반수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2명 중 1명 이상이 갑질을 경험한다는 뜻이죠. 불공정 행위의 주요 유형은 부당한 계약 해지, 필수 품목 구매 강제, 영업지역 침해, 허위 매출 정보 제공, 인테리어 공사 강요 등입니다. 가맹사업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경기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매장 내부 인테리어 누수 문제로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본사와의 갈등이 극단적 비극으로 치달은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인적 비극으로 표출된 사례로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에 불공정 행위 관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남대지집이 가맹 갑질로 거액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김치와 고기 등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자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작년 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 필수 품목 거래 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 협의 의무화 등이 골자이며 2016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당하는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산다는 명제를 망각했다는 점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빈 거리에서 한 가게의 간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다리 위 인부의 손이 볼랜드 로고가 새겨진 패널을 하나씩 분리합니다. 창고에는 철거된 간판들이 쌓여 있고 밴드명마다 다른 색깔과 글씨체가 계절이 바뀌듯 층층이 겹쳐 있습니다. 밤거리에 울리는 철거 작업의 망치 소리와 드라이버 돌아가는 기계음이 정막을 깹니다. 먼지 쌓인 유리문 너머로 텅 빈 매장 안에는 영업 종료 안내문만이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같은 상가 건물에서 몇 년 동안 네 번째 간판이 바뀌는 대한민국 골목 상권의 현실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초기 생존율은 절반을 밑덥니다. 절반 이상이 초기에 폐업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가맹점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몇 년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가맹점이 겨우 본전을 찾을 시점에 폐업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겨우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이미 절반 이상의 가게는 사라진 뒤라는 거죠. 빨랜드의 장기 생존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 후 그 브랜드가 여전히 존재할 확률은 반반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체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상당수가 창업 초기에 문을 닫았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폐점률은 전체 평균을 상회합니다. 특히 치킨, 커피, 주점 업종의 폐업률이 높습니다. 카페의 연간 폐업률이 치킨집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치킨집이 자영업의 무덤이라는 말이 이제는 카페에 더 적합하다는 뜻이죠. 본사가 신규 뼈랜드를 계속 론칭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뼈랜드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지속적인 뼈랜드 교체로 생존을 도모하는 겁니다. 삼겹살 무한 리필이 유행하면 돼지갈비 무한 리필이 등장하고 이어 해산물 뷔페와 샤브샤브가 등장합니다. 이런 유행은 길어야 몇 년이고 결국 자본력 있는 본사만 버팁니다. 이렇게 사라진 뼈랜드의 가맹점주들은 평생 모은 자금을 고스란히 잃습니다. 반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갖춘 본사의 가맹점 평균 존속 기간은 그렇지 않은 본사보다 현저히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가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며 핵심은 결국 본사의 운영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프랜차이즈는 독립 자영업보다 나은 선택일까요? 같은 거리의 맞은편에 위치한 독립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후 2시 양쪽 모두 한산한 매장 안에서
직원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독립 카페 주인의 손때 묻은 메뉴판과 프랜차이즈 카페의 반짝이는 디지털 메뉴판이 대비되어 보입니다. 양쪽 매장에서 동시에 울리는 카드 결제 단말기의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옵니다. 독립 카페에서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의 구수한 향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표준화된 시럽의 인공적인 단내가 흩어집니다. 커피 전문점 수십만 개 시대, 프랜차이즈와 독립 카페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시장입니다. 단순한 폐업률 차이만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초기 가맹비와 로열티라는 고정 비용이 발생하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독립점보다 순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브랜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월 로열티도 매출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감안하면 프랜차이즈의 생존율 우위가 순수하게 시스템의 힘인지 아니면 초기 자본 투입의 차이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인지도 효과가 초기에 집중되고 이후에는 독립점과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간판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독립 자영업자는 메뉴와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해도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죠. 프랜차이즈의 폐업률 통계에는 본사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거나 브랜드를 변경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위험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개업 후 몇 년이 지나면 상당수 브랜드가 폐업 상태이며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조용한 폐업이 더 많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프랜차이즈 창업은 아예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일까요? 아침 8시 정각오랜 경력의 프랜차이즈 치킨집 점주가 닭의 셔터를 올립니다. 그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합니다. 매장 한쪽 벽에 붙어있는 월별 매출 그래프가 수년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료 배달 트럭의 경적 소리와 함께 주방에서 들려오는 재료 손질하는 칼소리가 활기찹니다. 튀김기에서 퍼지는 고소한 기름향과 함께 점주가 매일 아침 직접 맛보는 소스의 짭짭한 맛이 루틴입니다. 프랜차이즈 난립 시대, 그 속에서도 장기 생존한 폴란드의 가맹점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성공한 가맹점주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첫째, 그들은 정보 공개서를 계약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령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일정 기간 전까지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는 본사는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창업 전 최소 여러 곳의 기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점주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본사가 소개해주는 모범 점포가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점포를 찾아가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합니다. 점주들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줍니다. 셋째, 브랜드의 전체 폐점률과 평균 운영 기간을 확인합니다. 본사의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해 검증하고 정보 공개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합니다. 폐점률을 공개하지 않는 브랜드는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차액 가맹금과 로열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월 고정비 대비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추정합니다. 본사의 공식 예상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보수적으로 깎아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째, 가맹점주 단체나 협의회가 활성화된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체가 있다는 것은 본사와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육째, 개업 첫 해에는 생활비를 별도로 확보해 매출 부진 시에도 운영 자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합니다.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몇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 그 자체입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의 탁자 위에 놓인 두툼한 가맹 계약서. 책상 스탠드 불빛이 조항 하나하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정 페이지 가장자리에 붙은 포스트잇에 빨간 펜으로 주의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가 위약금 조항을 가리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한 장씩 넘기는 종이 소리와 함께 형광펜으로 밑줄 끊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실 특유의 묵직한 책 냄새와 함께 계약서 종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질감이 긴장감을 높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대폭 강화된 시대입니다. 가맹계약서는
반드시 공정 및 표준 계약서, 양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조항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본사가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지역 보호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반경이나 도복거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본사가 인근의 신규 매장을 마음대로 낼 수 있습니다. 필수 품목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하면 본사가 모든 물품 구매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민법에 따라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필수 품목 거래 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의무화되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입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 체결 일정 기간 전까지 제공받지 못한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당신의 퇴직금을 지키는 최종 5가지 원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벽녘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한 중년 남성의 뒷모습. 그의 손에는 빼곡히 메모된 수첩이 들려 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5가지 항목이 적혀 있고 각 항목 옆에는 체크박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첫 지하철 소리와 함께 새벽 공기를 가르는 자전거 벨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강바람의 서늘한 촉감과 함께 풀내음이 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2016년 봄, 여전히 창업의 꿈을 접지 못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도시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첩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정보 공개서를 반드시 충분한 기간 전에 수령하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해당 본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사기성 뼈랜드의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뻘랜드의 기존 가맹점을 충분히 여러 곳 직접 방문해 점주에게 실제 매출과 본사 지원 실체를 질문하십시오. 본사가 소개해주는 점포가 아닌 임의로 선택한 점포여야 합니다. 점주에게 커피 한 잔 사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엄청납니다. 셋째, 빨랜드의 폐점률과 평균 운영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본사가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절대 계약하지 마십시오. 폐점률은 뷰랜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넷째, 본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십시오. 차액 가맹금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점과 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뼈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 생존의 핵심 열쇠입니다. 오째, 창업자금 외에 최소 1년치 생활비와 운영 예비비를 별도로 확보하십시오. 투자금 회수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율도 넘는 창업은 폐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통계는 평균일 뿐입니다. 개별 뻔랜드와 개별 입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려는 창업자 본인의 의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숫자들을 모르고 뛰어든다면 대다수가 문을 닫는 통계의 한 페이지가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퇴직금이라는 큰 돈을 들고 창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5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보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이 무기를 쥐인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